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주식을 종목 선정을 해서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무엇을 투자자로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주식을 사고 나면 하루하루 변해가는 가격,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가격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막상 필요한 부분은 일별로 바뀌는 가격을 확인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바로 사실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투자 이전에 사실 확인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투자 이후에도 그 기업 주변의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 따라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실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동업을 계속 할지 아니면 관둘지를 결정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사실 확인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시기별로 어떤 사실 확인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별로는 매일매일의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아니면 포털에 나오는 뉴스, 신문의 경우는 직접 구독해서 보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스들에서 나온 사실들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IRA 법안과 관련돼서 메모리 산업에는,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2차전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과 그거에 따른 영향들을 검토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작성된 보고서가 네이버가 됐든 한경 리서치가 됐든 이런 데에 무료로 볼 수 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지는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사이트에 가시면 리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가장 중요한 사실, 기업에서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사실들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시가 나오진 않지만 언제 공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 사실 확인하는 것들은 이 강좌가 끝나고 말미에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영향도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별로 해야 될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는 일들이 또 있는데요. 분기별로는 기업에서 우량 기업의 경우는 IR 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각각 기업의 IR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IR 활동을 하게 되면 전자공시에다가 분기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IR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최신의 기업에서 왜 이런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IR 실적 발표를 들어보시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분은 해당 기업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라든가 분반기 사업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즉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미진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분반기 실적을 통해서 IR 자료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부문장, 본부장 내지는 사장급 이런 본부장급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사실 확인들의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향후의 내용들을 전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용어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찾아봄으로 인해서
본인의 실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업 보고서, 그다음에 연결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분기 반기 시점에는 연결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외부 회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검토한 정도를 보고서로 작성한 게 검토 보고서이고요. 결산기를 기준으로는 감사한 결과, 즉 증빙 자료를 부분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낸 결과인 믿을 수 있는 보고서인 연결 감사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러한 연결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런 사업 보고서나 연결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직전 시점에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다양한 리포트들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어 보시면서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맞는지, 내가 생각할 만큼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해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합 판단을 하지 않고 믿었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가가 빠지면 기다리질 못합니다. 소문에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가가 한 2, 3일 정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티지를 못해요. 손실 보고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본인이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이 안 돼 있다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말로는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적이 나왔고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차이의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기업 내부의 요인인지 아니면 외부의 요인인지. 외부의 요인이라 하면 이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할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게 크리티컬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기업이 현금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빠르게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근데 아니다, 이 영향은 외부적인 요인인데다가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자기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또한 이러한 차이 원인을 봤을 때 변화의 원인이 일시적이냐 항구적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위기가 발생했던 코로나19 그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위기가 기업 내부 요인이냐 아니면 외부 요인이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 외부 요인이죠. 기업의 내부에 영향을 줍니다. 매출이 줄거든요. 매출이 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외부 요인이지만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일시적이냐 항구적이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뭐 재택근무가 늘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죠. 삼성전자를 사례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라는 부분이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간이 그런 코로나의 현상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돌아간다면 그러한 코로나19로 급락했던 매출의 원인은 일시적이게 되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등했던 매출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시적인 요인,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었을 때는
오히려 그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부 요인이다 이랬을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기업 내부 요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이제 최고 경영자 위기 같은 것들이 있죠. 뭐 한진칼, 뭐 대한항공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은 적어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저라면 그 영향이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라면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도를 판단을 해서 이거를 계속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맨 처음에 그 기업 주식을 사기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왜 산다라는 이유를 따로 적어 놓는데, 그 적어 놨던 이유가 과연 사라졌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빠르게 동업관계를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종목 선정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 더군다나 차량의 인포테인먼트의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메모리 수요는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이외의 영역까지도 확대되어 나갈 것 같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왔을 때 과연 그러한 그 영향을 받았을 때 과연 그걸 뷰가 바뀌었냐? 바뀌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내지는 더 나은 동업자가 나타나면 기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그쪽으로 갈아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맨 처음에 역시 주식은 삼성전자지 하고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 2차전지 산업이 너무 좋아 보이고 향후 2035년까지는 고성장을 계속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삼성전자보다는 2차전지 산업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삼성전자를 판 뒤에 2차전지를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를 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더 나은 동업자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동업관계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동업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주식을 매각을 하는 거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각을 한다거나 뭐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그 주식 투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IR 분기 실적,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도무지 어렵고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이쪽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죠.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나 ETF를 가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2차전지가 굉장히 뜰 걸로 본다.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이런 데를 직접 사서 보유하고 기다리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IR 자료라든가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고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고 검토를 해야 되죠. 근데 도무지 내가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런 개별 종목을 사기보다는 뭐 2차전지 ETF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잘 골라서 들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투자 대안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 내지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다면 그런 그 펀드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찾아가서 주로 이제 자산운용사죠. 그런 운용사를 찾아가서 펀드를 그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을 때 여전히 딜레마가 발생을 해요. 어떤 딜레마가 발생을 하냐면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않고 펀드 같은 것들을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펀드의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게 되면, 내지는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불안해서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펀드나 ETF 가입하는 부분은 그 전문가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과연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 한계점이자 딜레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펀드는 좀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 덜한데요. 사모펀드의 경우는 본인이 서류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는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의 사례들이 익히 알고 계신 그런 펀드의 사례이고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그런 그 주식시장의 사기의 종합판인 기업 무자본 인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괴로워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집행하기보다는 펀드나 믿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를 찾아가서 펀드나 ETF를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가입하고 정말 잊고 기다리시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그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워런 버핏이 자기 가족에게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해라라는 그 유언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뛰어난 펀드 매니저이자 투자가인 워런 버핏도 자기 가족들에게 잘 모르니 펀드를 사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업보고서,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 그 연결감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칠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기업이 공시하고 있는 IR 분기실적 자료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는 포탈인데요. 익히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보시면 되냐면 전자공시하고 엔터 치시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모바일로도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편리하고요. 휴대폰만 쓰시는 분들은 바로 금융감독원 모바일 전자공시 이 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거래소에서도 이런 그 기업의 정보나 이런 공시사항들을 볼 수 있는 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권거래소에서 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해요. 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웹사이트처럼 생겼죠. 포털처럼. 여기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업을 칩니다. 삼성전자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임원의 주요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해서 이런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 결과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 공시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의를 했고 연결 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의 실적들을 승인을 했다. 그 다음에 배당은 시가배당을 포함해서
배당금 총액은 9,809원 뭐 이런 그 액수들을 죄송합니다. 배당금 총액을 이만큼을 배당을 하기로 했고 이거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2.5% 그다음에 주식에 따라서 2.7%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결의를 사내이사 1명에 이사 총수 11명 사회이사 6명 해가지고 결의를 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이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 선임 세부 내역까지 이런 것들을 그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시면 내가 배당을 얼마를 받는지 그 다음에 그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업보고서를 벌써 냈네요. 사업보고서를 쫙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전산에서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바로 삼성전자.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해요. 이 사실은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고 이 보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회사 전반적인 개요, 이름, 명칭, 언제 설립이 됐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본인이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 주식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아시느냐? 그 다음에 그 사업 부문에서의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 바로 이 페이지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백색가전의 경우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경우가 많죠. DS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바일 AP,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 DS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말하자면 그 메모리 사이클의 저점에 왔을 때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들을 감수를 하셔야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사업 부문이 바로 이런 반도체 사업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DC 사업 부문은 스마트폰 OLED 패널과 같은 기존의 그 백색 가전과는 좀 다른,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를 백색 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등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휴대폰은 과거에는 별도의 사업 부문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그 성숙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숙기 산업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이 DX 부분, 바로 백색 가전 사업 부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만의 경우는 자동차의 그 디지털 칵핏이나 텔레매틱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스피커 같은 것들을 판매를, 자동차에 사용되는 스피커 같은 전장 부품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업을 구분을 하고 있고 그 각각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떻게 지금 해왔다,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팩트 위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대상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당이 되는지,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연역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연역들을 통해서 공장을 언제 설립을 했군, 투자를 이때 많이 집행을 했겠군, 이런 제품을 최초로 개발을 했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보고서는 꾸준히 해서 이런 걸 다 읽어 보시다 보면
여러 차례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의 개요 부분에 들어가서 각각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매출액의 비중이 어떤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원재료를 뭘 사용하고 있고 어디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밸류체인의 업체들을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매출 및 수주 상황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연도별로 최근 3개년을 다 나열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회사의 팩트기 때문에 남들이 뭐 좋아졌대 나빠졌대 할 필요가 없죠. 이 숫자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상기기에 매출액이 늘고 있네요. 무선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 늘고 있다가 최근에 줄었네요. 최근에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수익성 저하된 부분이 이렇게 매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파생 상품, 주요 계약, 연구 개발 활동, 그래서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나 이런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영업을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 첨부 선택에서 연결 감사 보고서를 쫙 해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재무 자료에 대해서 회계법인, 외부 삼성전자와 관계없는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감사인이 봤더니 이 감사는 적절하다라고 보인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다. 그랬더니 괜찮더라. 적절하다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한 보고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독립된 회계법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충당금 적립을 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내지는 과거 분식회계를 같이 했다가 없어진 회계법인이 있을 정도로 위험을 같이 분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시면 적어도 사업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이 감사보고서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 재무자료는 안 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주석상에 가서 보시면 세부적으로 각각의 백데이터들을 여기 나열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어? 아,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네. 와 같은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읽어보셨다면 적어도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는 전체 일독을 권하고 익숙해지신다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발채무 이게 용어를 또 떼서 하는 경우가 있죠. 검색 없으면 여기에다가 약정사항 약정 여기 보시면 다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우발 부채와 약정상 해가지고 재무제표상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위험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발 부채와 약정상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진행 내역, 그 다음에 채무 부담을 하겠다고 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상당히 재무제표 이외에 숫자 이외의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건설사를 투자하고 계시면 건설사의 우발 부채와 약정상 요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채무를 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자율 공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다. 후원금 출연을 얼마를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입계약 체계를 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주총회 소집을 언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당 결정을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 설명회,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잠정 실적이 어떻다라고 해서 감사 결과가 최종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실적을 실현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IR 개최 공시를 딱 가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이 IR 사이트에서 한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링크를 쫙 열어보면 삼성전자의 사이트에 갑니다. 여기서 IR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딱 눌러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웹사이트예요. IR 사이트. 그래서 보시면 매 분기마다 2022년에 1분기가 끝나고 나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어떻습니다라는 것도 이렇게 되고요. 4분기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IR 팀장과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 영향이 지속돼. 또한 여기에 있어서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 자료를 발표해서 경영 실적을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어요. 한 해 동안 4분기에 매출액은 얼마고 2022년 전체로의 매출액은 얼마고 영업이익은 얼마고 왜 이랬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4분기에는 이랬기 때문에 실적이 이랬고 내년 1분기에는 어떨 것 같고 2023년에는 어떨 것 같고 라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 전망들을 사업 부문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DS, SDC, MS, VD 이런 식으로 각 부문장들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Q&A 세션을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보유한 주식에서 금액이 큰 주식들은 항상 이런 자료를 IR을 할 때 직접 듣고 내용들을 검토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좌우간 주당 순이익이 나와 안 나와, 줄었어 늘었어, 안정적으로 나와 아니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제대로 모르시는데 그거를 한다라는 게,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눈을 감고 다트를 던져서 중앙을 맞추겠다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자료들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시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투명하게 공시를 하는 기업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회사를.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발표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 회사를 왜 믿나요? 이렇게
앞으로 자기네가 보는 전망이 이렇고 여기에 어떻게 할 거고 그게 왜 타당하고라는 것들을 다 주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왜 깜깜이로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 확인된 결과를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표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놔두고 왜 소문에 집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문에 근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분이 빨라도 그 삼성전자의 해당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분보다 빠르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보다 더 정확한 의견이 그 시점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데 왜 알려주는 자료는 사실은 못 보면서 안 보면서 소문에 의지해서 투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사실 확인은 중요합니다. 사업보고서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 있는데 왜 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이 부분이 바뀌었군. 이 부분 달라졌네? 이런 부분들을 쫙쫙쫙 보시면서도 아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IR 분기실적, 사업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 보고서를 보는 것들은 중요하고 전자공시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공개된 사실, 확인된 사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을 믿지 말고 사실 확인을 하자. 주가를 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를 한 줄이라도 더 읽고 연결감사보고서를 한 줄이라도 더 읽자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믿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를 찾아가셔서 믿을 수 있는 펀드 매니저와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찾아서 가입을 하고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개는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업계 그 산업을 택했다면 업계 탑 1위, 탑 2위 회사까지는 투자를 하되 3위부터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애지간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 확인들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확인들을 하시는 분 같으면 부실화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확인도 못하고 가격이 우두둑 떨어지는 걸 보면 무서워서 손실을 엄청 본 상태에서 팔게 되죠. 그거 몇 번을 하게 되면 깡통되기 십상입니다. 내지는 이제 모험 투자를 하게 돼서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사실 확인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사실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이 판단하세요. 내부 요인인지 외부 요인인지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지 항구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영향도를 봤을 때 내가 이 기업과 동업을 계속해 나갈 건지 아니면 동업관계를 청산할 건지 적어도 이 기업보다 더 나은 동업자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리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